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? 춥습니다. 이번 주 내내 상당히 아침에 좀 춥다고 하니까 잘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12월 16일 월요일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톱기사는 오늘 이번 주 증시 전망인데요. 이번 주 증시 전망에 앞서서 지난 한 주 시장을 좀 이번 주는 좀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기억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월요일 날 장이 제일 안 좋았죠. 월요일 날 2.78% 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 2,360까지 코스피가 떨어졌습니다. 이게 올해 연중 최저치를 찍었던 거고요.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던 게 이제 화요일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. 화요일 날 나왔던 모멘텀은 이날 그 금투세 폐지, 그러니까 내년도 세법 개정안 통과가 되면서 금투세 폐지, 예산 통과, 그 다음에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, 뭐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시장에 좀 부담이 됐었던 이런 재료들이 이제 해소가 됐죠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장이 화요일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화, 수, 목, 금 4일 연속 장이 계속해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2,500 근처, 2,494까지 올라가서 마감이 됐습니다.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월요일 날 3% 가까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로 2.7%가 올랐으니까 사실 월요일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지난주에 코스피가 한 4, 5% 이렇게 올랐을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을 보였던 장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시장 지난주에 한 주의 시장 상황을 보면 결국은 앞서 뭐 이 금투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바대로 탄핵 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토요일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서 한 2주 동안 우리나라 시장, 우리나라 경제를 정말 쥐고 흔들었던 이 정치적 불확실성, 비상계엄이라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되는 그런 결과로 좀 지어졌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펀더멘탈에 주목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앞서 정다현 앵커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이번 주에 또 마침 국내외 지표들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. 일단 오늘 중국에서 11월 소매 판매 이게 이제 지난 9월 24일 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 두어 달 가까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서는 좀 이 소매 판매 지표가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만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아시는 것처럼 내일 FMC 있고 18일 날 결과 나오고 또 그날 일본 BOJ가 또 금융정책회의 열고 그 다음 날은 19일 날 또 결과 나오고 이날 또 영국도 좀 영국 영란은행도 결과를 발표하고요. 이렇게 이번 주에 마침 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되겠다. 또 이런 대내외 어떤 이런 펀더멘탈 관련된 지표들이 또 국내 시장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얘기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자,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떤 게 주목을 받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. 제목에서도 보신 것처럼 증권가에서는 고환율, 수혜주, 그다음에 수출주를 주시한다. 사실 뭐 같은 얘기입니다. 수출을 많이 하는 종목들일수록 이제 고환율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올 상반기 때 우리가 충분히 또 확인을 했었죠. 보고 있는 건데요. 지난주에까지 해서 12월 달에 증권사들이 리포트들을 낸 거를 보니까 예년보다 조금 줄어들 거긴 했었지만 어쨌든 한 100여 건 정도가 나왔고 그중에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34개 정도였습니다. 그러니까 40%가 채 안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보통은 상향 리포트가 많은데 이번 12월 달 들어서는 줄어들었다. 그 역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목표가를 올렸던 종목들 몇 개 좀 추려서 보니까요. 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텐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십자가 세 곳의 증권사에서 일제히 목표가를 다 올렸고요.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업체죠. 클래시스도 역시 두 군데에서 올렸고 조선주가 세 종목이나 있었습니다. HD 현대중공업, 조선해양, 하나오션인데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집중됐죠. 세 군데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했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2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3만 원이나 목표가를 10% 이상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.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 목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자, 녹십자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을 살펴보면
그 혈액 제제인 알리글로의 미국 수출의 확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,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했고,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리프팅, 이 고주파 리프팅 장비의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, 이런 모습이었고, 그러니까 이 두 회사는 모두 북미 시장 이쪽에 좀 포커싱이 돼 있다, 이런 부분들, 이게 이제 시장에서 목표가를 잇따라 올린 이유로 좀 해석이 되고요.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두 회사가 조선주의지만 또 방산주의 개념을 갖고 있죠. 이 두 부분이 좀 이중적으로 호재가 있다라는 점이 여전히 좀 이 두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낳게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조선 대장주인데 역시 목표가를 상회했다는 건 그만큼 내년에도 우리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담겨 있다,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두 기사 남았는데 하나는 화장품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중국이 중앙경제공작회의, 우리로 따지면 기재부에서 내년도 경제 어떤 목표를 이제 정리해서 발표하는 이제 그런 행사인데, 거기서 이제 큰 틀에서 내년도 어떻게 중국이 경제를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향이 나왔죠. 재정을 풀어서 내수를 본격적으로 진작을 하겠다,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 이유는 미국의 대중 공세에 대비해서 결국은 수출은 사실상 포기하더라도 중국의 14억 내수 시장을 통해서 중국의 성장률을 유지하겠다.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5% 성장을 하겠다. 이제 이게 중앙경제공작회의 핵심 내용들인데, 자, 이렇게 중국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중국 내부 시장, 내수를 살리겠다라고 나서니까, 그러면 중국이 내수 시장이 좋아진다, 우리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반사이익이 올 것이냐, 이 부분에 있을 때 화장품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이제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,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주 화장품주 주가 상승률 한번 준비된 표를 통해서 보시면요. 상승률이 정말 꽤 높습니다. VT 16%, 파마리서치 14%, 코스메카 코리아도 11% 이렇게 쭉 올랐고, 그다음에 ODM 대장주인 코스맥스 한국콜마도 8에서 9%,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도 8%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. 제일 밑에 코스피가 2% 정도 오른 거 생각을 하면 화장품도 주가 상승률 굉장히 높은 거죠. 4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오른 거니까요. 결국은 중국의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 화장품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일 거다, 이렇게 되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이렇게 화장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, 사실 미국 쪽에 대한 수출과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올해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? 내년에도 상승률이 올해만큼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내년에도 미국 수출은 괜찮을 것이다. 그러니까 총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, 여기에 중국마저 만약에 이렇게 살아난다고 하면 기대할 이 어떤 기대 폭이 훨씬 커진다, 이런 거죠.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이기 때문에 그 두 시장에서 이렇게 성공한다면, 좋아진다면 화장품주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기대될 수 있다,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 주식형 펀드, 뭐 ETF 상품 중에서 이제 어떤 상품들이 가장 좋았냐, 이거를 살펴보는 펀드와치 기사인데요. 지난주는 조선주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게 일단 결론입니다. 일단 종목 그 수익률 나온 그 표부터 한번 볼까요? 보면은요. 지난주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게 타이거 반도체 탑 레버리지 상품인데, 이게 7.3% 올랐거든요. 근데 이건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면 조선 탑10 ETF가 6.7%, 그다음에 신한자산운용의 그 탑3 소울 ETF도 6.3%. 그러니까 이 조선주 탑10을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 상품 두 개가 1, 2위를 차지했는데 6%대 초중반의 그런 상승률을 보였는데, 특히 이렇게 지난주 조선주가 좋았던 거는 기관들이 조선주를 대거 사들였습니다. 한국조선해양 570억, 현대중공업도 440억, 삼성중공업도 370억. 기관들이 지난주에 이 조선주들을 대거 매수를 한 점이 이렇게 ETF 상품이 많이 올랐던 이유로 해석이 되고요. 종합을 해보면 지난주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이 1.9% 좋았죠. 그다음에 해외 주식형 펀드도 1.5%. 지난주는 우리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더 좋았습니다. 국가별로 보니까 브라질이 수익률이 4.4%나 됐습니다. 브라질 제일 높았고, 섹터별로는 소비재 섹터의 상승폭이 3% 가까이 해서 가장 높았고, 그러니까 소비재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의 이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,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 볼 수가 있겠고요. 개별 상품을 보니까 역시 테슬라 쪽이었습니다.
테슬라와 테슬라의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 상품의 수익률이 무려 16%를 기록을 했습니다. 레버리지 상품도 아니었는데요. 테슬라의 이 높은 이 주가 상승, 또 테슬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결국 이번 주에도 어쨌든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지난주에 또 마침 금요일 테슬라 또 4%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